저는 막연히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역하자마자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등 돈 많이 번다는 법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선택이 과연 돈이 되는 선택이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막상 시작해보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의심만 들고 시작한 지 며칠도 안 되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전 아니었어요. 할수록 된다, 대박인데?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는지 또 누구에게 잘 맞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쇼폼입니다. 네, 그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요. 저는 해외 영상 짜집기나 AI로 딸깍딸깍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획, 촬영, 편집 하나하나 스스로 정성스럽게 만드는 쇼폼을 말하는 겁니다. 쇼폼은 처음엔 수익이 빨긴 하진 않지만 채널이 커지면서 협찬, 협업, 제품 판매 등 단순 조회수 수익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수익의 길이 열립니다. 게다가 쇼폼은 아시다시피 망할 일이 없어요. 이유는 지하철만 타봐도 다들 핸드폰으로 쇼폼 보기 바쁩니다. 시장성이 엄청나다는 거죠. 게다가 자본금 필요 없이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진짜 휴대폰이랑 손가락만 있으면 됐거든요. 처음 운영한 채널은 입시 관련 채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조회수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카페 관련 채널이고 하나는 음식 리뷰하는 채널이었어요. 전부 그렇게 오래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몇 가지 한계들이 보이더라고요. 한계는 일단 딴 거 없고 조회수 대비 돈 벌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트래픽을 돈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멍청한 짓이 뭐냐, 나 조회수 수익 얼마다 이거 자랑하는 게 제일 멍청한 짓입니다. 저는 뭘 하든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10배를 벌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계정은 조회수를 돈으로 바꾸기엔 조금 비효율적이더라고요. 자, 일단 입시 관련 채널, 사실 이게 제일 좀 잘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교적 제일 오래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너무 유머스럽게 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뭘 끼워 팔기엔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무엇보다 기획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돈으로 바꾸고 운영할지 이런 게 아예 없었습니다. 이게 애초에 그런 걸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카페 관련 채널. 카페 관련 채널이 뭐냐면 저 군대 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나 인수하셨는데 홍보할 겸 막 커피 만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매장을 홍보함으로써 오프라인 매장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애초에 프랜차이즈라서 수익의 상방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 차려서 부자 된 사람 봤어요? 본사가 돈을 많이 벌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애초에 좀 비효율적이었어요. 잘 팔리던 안 팔리던 월세는 똑같이 나가고 그리고 10시 되면 문 닫아야 됩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뭘 좀 하면 돈이 된다까지는 이제 알았고 감각도 좀 있으니까 전자책이나 무료 강의 이런 거 보고 좀 따라 했습니다. 동네 맘카페,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까지 전부 작업을 쳤는데요. 전부 방구석에서 혼자 공부를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게도 이걸 보고 오는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고객이 늘었음에도 제가 느낀 점은 그래 봤자구나 였습니다. 애초에 이 자리를 오프라인으로 잡고 있는 순간 수익의 상방이 딱 정해져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홍보가 잘 돼도 그래 봤자 동네 장사고 한계치가 명확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내 글 혹은 내 영상을 본 사람들한테 즉각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다면 의미가 좀 없구나를 느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는 여기서 재밌는 공부들을 진짜 많이 했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채널, 그냥 먹을 걸 리뷰하는 채널이었는데요. 이거는 카페 채널이랑 동시에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제 카페는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거리가 한두 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제가 찍으려면 주말에 가야 됐어요, 거기까지. 근데 인스타를 좀 보니까 그냥 방구석에서 촬영해가지고 몇만씩 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솔직히 제가 이걸 보고 든 생각은 돈 쉽게 버네, 꿀빠네, 열받네였어요. 전 열받으면 따라하죠. 바로 따라했습니다. 특별한 거 안 했고 집에 있는 짜파게티 맛있게 끓이는 방법, 제가 원래 배달시켜 먹는 떡볶이 이런 거 그냥 올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걸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싸우고 있어요, 지들끼리. 이게 맞네 아니네. 지들끼리 앉아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것도 뭐 비교적 빠르게 접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확장성도 좋아 보였는데 제 마음이 급해서 빨리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벌려면 거기서 제 제품을 들고 나와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한 3, 4개월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참을성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마침 그 시기에 누가 이거 딴 거 하나 알려줬는데 이거는 3, 4개월은 아니고 한두 달이면 되겠다 해서 바로 접고 그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그러면 세 가지 채널 모두 결론적으로는 나름 괜찮았지만 다 한계를 보고 접었어요. 그래도 제가 하면서 좋았던 점, 얻은 게 정말 많아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장 크게 얻은 점이 무엇이었냐?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 칭찬 달린 글보다 욕하는 댓글이 무조건 조회수 잘 나오고
여기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 이거 무조건 100만 갑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많이 보고 중요한 거 끝까지 보고 반응까지 좋아야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숏폼의 장점이 같은 기간 내에 다양한 영상들을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영상들을 찍어내면서 숏폼은 반응이 즉각 오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반응하고 또 어디에서 긁히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죠. 이거는 이론으로는 배울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휴대폰 한 대로 트래픽을 만들면서 제가 끊임없이 했던 한 가지의 생각, 어떻게 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배를 벌까? 이런 생각들이 제 시야를 좀 많이 넓혀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래픽을 제가 스스로 만들다 보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판매자의 눈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판매자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게 되면 진짜 달라 보이는 게 많고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숏폼 부업은 아무튼 누구한테 추천드리고 싶냐? 첫 번째,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폭넓은 시야를 한번 가져보고 싶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분야를 빠르고 깊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본금이 부족하다. 돈이 안 들어요. 오직 손가락이랑 휴대폰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부업 추천인데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정말 빠르게 수익화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이걸로 정말 개꿀을 빨았습니다. 제가 뭐 했는지 말씀드리면 식당 가서 사진 몇 장 찍고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가지고 뭐 눈물 콧물 다 나왔고 추천 어디서 하고 이런 홍보글을 작성해드리고 밥을 공짜로 먹었습니다. 그냥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강남 맛집, 리뷰노트 등 이런 체험단을 모집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험단 모집을 하는 데가 있으면 신청합니다. 그러면 당첨되면 가서 먹고 블로그 써주면 돼요. 근데 분명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게 당첨되겠냐? 경쟁자가 치열하지 않을까? 이거 아무나 안 뽑아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절대 아무나 안 뽑고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경쟁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게 뽑는 허들이 진짜 낮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블로그를 좀만 열심히 해두시면 그리고 있어 보이게 꾸미시면 당첨 확률이 정말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글을 좀 미리 작성해두고 있어 보이는 척을 어떻게 하냐? 최근에 쿠팡에서 산 거 예전에 찍어둔 사진을 올리시거나 배달시켜 먹은 거 다 찍은 다음에 블로그에 하나씩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일주일만 글을 꾸준히 작성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쿠팡에서 물건 살 때, 배민에서 음식 시킬 때 뭐 보세요? 무조건 리뷰 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역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체험단을 선정한 업체에서도 이 글의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무조건 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 오픈 채팅방에 블로그 품앗이 이런 거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서로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 서로 품앗이 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 거에 먼저 댓글 10개 정도 달아주시면 본인 거에 한 5개 달립니다. 그리고 이런 톡방 한 10개 들어가서 자기 거 해달라고 컨트롤-C 컨트롤-V로 막 올리세요. 글들을. 그리고 중요한 거, 꾸준히 글을 계속 발행하시면 진짜 한 열흘이면 블로그가 진짜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실제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댓글도 달리고 진짜 사람들도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블로그를 효율적으로 키우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꾸미시고 블로그도 잘 작성하셔서 이제부터는 신청해서 당첨되면 맛있는 거 공짜로 먹고 대신 정말 도움 되게끔 글 진짜 잘 써주시면 됩니다. 서로. 근데 물론 저는 하다가 그만뒀죠. 지금은.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엔 딱 용돈벌이 부업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인풋 대비 꾸준히 수익할 수 있는 그 건덕지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부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일단 자기가 최소한의 시간 그리고 짬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왜냐, 이거 제가 해본 것 중에 시간 제일 적게 들어가요. 두 번째로는 뭔가 큰 수익보다는 소소하게 한번 일상 속에서 한번 수익화를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방은 조금 낮지만 스피드가 정말 빨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업 추천인데요. 바로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남의 것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옆집 아주머니가 안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당근마켓에 3만 원에 올려요. 이거 팔리면 제가 3만 원 먹죠? 그리고 아주머니한테 2만 원 드립니다. 옷 팔렸다고? 그럼 아주머니가 산 사람한테 옷을 전달해 줍니다.
그럼 저는 1만 원의 수고비를 먹을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아주머니한테 2만 원을 미리 드린 게 아니라 일단 올리고 3만 원에 팔리니까 그때 2만 원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부업들을 해보고 나니까 확고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일단 저는 부업도 좋은데 빨리 확장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참에 동아리에서 만난 형이 자기가 위탁 판매라는 걸 하는데 그거 과일을 팔고 있다. 근데 딱 듣고 괜찮네 싶어서 되게 충동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과일을 선택한 이유는 농산물 판매는 그냥 저는 망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 생각했어요. 유행을 안 타고 다른 카테고리 대비 온라인 침투율이 정말 현저히 낮았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건 위 부업과는 다르게 자본금이 필요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저도 인터넷에서 막 무자본 사업이니 리스크가 없다니 뭐 쉽다니 있다니 개소리만 듣고 시작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팔리면 팔릴수록 돈이 필요해서 마냥 가볍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책부터 시작해서 강의까지 진짜 여러 개 투자를 했고 휴학까지 하면서 시간도 좀 많으니까 시간도 많이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억대 매출을 꾸준히 내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게 결과만 보면은 아름답지만 절대 쉬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원래 인생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초반에 힘든 길을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혈이 뚫리더라고요. 투자하는 시간도 이제 초반엔 뭘 팔든 간에 당연히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하루 종일 했던 날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은 알바한테 싹 다 시키거든요. 그래서 단순 업무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과일을 추천한다, 이건 절대 아니고 그냥 그 위탁 판매라는 안정성에 대해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른 부업은 아예 무자본인 거에 비해 자본이 들어가고 잘 될수록 당연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팔리면 그때 사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는 당연히 돈으로 돈을 버는 구조예요. 이걸 리스크라 생각하시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는 괜찮겠다, 조금 불안하지만 어차피 돈으로 돈을 버는 구조고 안정성 하나는 다른 거에 비해 최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 위탁이니까 재고 부담도 없으니 그냥 가볍게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해 상방이 정말 높았거든요. 오프라인 창업하다가 실패하면 1억인데 온라인 판매는 뭐 끽해봐야 광고비를 좀 날린다? 그 정도였기 때문에 같은 매출을 낼 수 있는 다른 사업군과의 투자 비용을 비교했을 때 적은 리스크 거의 없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온라인 위탁 판매, 사인 말고 초보자면 특히 무조건 위탁 판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자본금이 좀 있다, 혹은 팔리면 나는 어디서라도 빌려올 각오 혹은 깡따구가 있다, 그러면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부업으로 시작해 본업 이상의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그렇다고 리스크는 지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리스크는 싫어, 조금 웃긴 말이긴 하거든요. 살 빼고 싶은데 떡볶이랑 마라탕을 먹고 싶어, 좀 비슷한 말이에요. 트래픽이 많으면 사실 어떻게 하느냐보단 똑똑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에 대한 증빙이 저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면서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은 충분히 온라인에선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했던 세 가지 부업에 대해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작게라도 시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뭘 하든지 간에 망해도 의미 없는 배움은 없고 경험이 남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망하더라도 그 경험을 활용하면 그 뒤에 게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상황과 목표를 잘 생각하셔서 나에게 잘 맞는 부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손톱 물어 뜯으면서 진짜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뭐하냐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지금 2025년에는 꾸준히 역대 매출을 내고 있거든요. 저도 분명 온라인 부업 사업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일단 가볍게 실행했던 것들이 저한테 기반이 되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월 매출 100억을 찍은 사업가분의 좀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분도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의 조합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볍게 시작한 일일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어떤 부업이든지 일단 중요한 거 한번 가볍게라도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